답안지 체계화 및 차별화 전략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어떤 걸 제가 설명드리냐면, 자, 기본적인 포명식, 그죠? 뭐 처음 이제 시작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공부를 하셨다고 해도 약간 포명식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생소하신 분들이 좀 있어서 잠깐 그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이제 우리가 대제목이다라고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우리가 시험장을 가면 일반적으로, 일반적이지 않죠. 네, 전부 다. 자, 전부 다 이런 종이를 받을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앞에 공간이 3개가 있고요. 이쪽에 이렇게 해서 답안지가 형성된 이런 틀의 어떤 답안지를 여러분들이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통 맨 위에 문제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죠. 그죠? 투명한 글자로. 투명을 적으시면 여러분들 아무렇게나 문제 여기를 무시하고 1번 뭐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고요. 문제 1번 뭐 이렇게 적어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제목이라고 하는 거는 자리가 보통 여기에 배치가 되죠. 그래서 대제목 번호를 일반적으로 이 로마자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요즘의 트렌드는 1번하고 이렇게 네모칸 치시는 분이 참 많아지더라고요. 그죠? 네, 이렇게 적으시는 분도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대제목 자리고요. 대제목 자리. 자, 그 다음에 이 가운데가 우리가 중제목 자리라고 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아이템 자리라고 해서 이렇게 아이템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시각적으로 가장 우리가 지금까지 가장 이제 시각적으로 많이 두드러지게 아이템이 요거하고 채점이 되기 때문에 두드러지고 입체감을 줄 수 있는 설명의 자리가 자, 요 선에서 약 2에서 3cm 정도를 띄었을 때 가장 자, 입체적인 답안지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자, 요 분이 이제 대제목 자리가 되고요. 대제목 자리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중제목.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이템이 되게 됩니다. 아이템. 자, 그리고 여기가 설명이 되게 되죠. 자, 일반적으로 채점 같은 경우는, 채점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양을 채점하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요 대제목, 중제목, 아이템까지만 보통 보고 채점이 거의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설명 쪽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자,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 좋다는 폼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설명 자리에 자기가 설명, 아이템을 한번 썼다, 그 다음에 설명이 들어가면 보통 여기다가 그림을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설명을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이, 두 번째 아이템이 나오면 자, 보통 여기선 그림을 연달아 그리지 않고요. 설명을 넣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 그림을 넣는 게 상당히 입체감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뭐 신문 기사나 이런 것도 보면 이렇게 편집이 다 돼 있어요. 왜냐면 그 신문 기사라고 하면 가장 보기 좋게 편집을 시켜 놓은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자, 이건 예를 든 겁니다. 3번의 아이템하고 자신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를 하나 넣죠. 또는 앞에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던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표들, 이런 식의 표들 있죠. 이런 식의 표들, 이런 식의 표들 여기다 집어넣고 관련 설명 좀 넣어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형, 그죠? 지그재그형. 그래서 보통 한 페이지에 이런 그림 양식이 한 3개 정도가 들어가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자, 이런 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 적으실 때마다 연습을 하시면 효과적일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 여기 나와 있는 요 그림도에 있죠. 요 그림도에. 자, 그림도에는 형식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 형식 지금 이런 산발 형식이 있고요. 자, 산발 형식도 있고, 그 다음에 많이 쓰는 양식이 또 이런 양식이 있습니다. 이런 양식. 자,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계획 순서 같은 경우는 자, 한 줄에 보통 요 네모칸을 3개를 칩니다. 3개를 치고 자기가 순서를 6개를 가겠다 그러면 한 줄, 두 줄, 세 줄을 할애해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만약에 자기가 9줄로 가겠다. 자, 9개까지 가겠다. 그러면 하나 더 추가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죠. 자, 이런 그림 양식은 상당히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개발을 해야 되고요. 보통 시험장 들어갈 때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이런 공통적이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볼 때 상당히 유용한 여러 가지 내용도 있었죠. 제가 체크한 거 사전조사, 공법, 계획, 계획설계, 계획설 유의사항 그리고 개발 방향, 설계 경험, 유지관리 이런 것들 전부 다
들어가기 전에,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그림 도해로 여러분들이 다 만들어 갖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런 얘기를 했죠. 이거 설명하면서 어떠한 시험 문제가 나와도 전부 다 답이 되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더라도 다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거를 전부 다 준비를 해 가시고요. 자, 그런데 이런 걸 준비하실 때 우리가 주의점은 있죠. 우리가 서술 같은 경우에 2, 3, 4라고 하면 자, 한 교시에 4문제씩 여러분들 선택해서 문제를 풀어주게 됩니다. 근데 4문제에다가 전부 다 똑같은 그림을 다 그리면 민망스럽습니다. 그죠? 네, 민망스럽기 때문에 자, 각 단계별로 4개씩만, 그죠? 4개씩 준비해놓고, 4개 준비해놓고, 스타일 4개씩 준비해놓고, 2교시에 4번 한번 쓰고, 그 다음에 3교시도 4문제 각각 쓰고, 그렇죠? 여기는 채점관이 바뀌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똑같이 다 쓰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개당 한 12개 정도씩, 4개 정도씩, 12개 아니죠. 그죠? 큰일 나죠? 4개 정도씩만 여러분들이 스타일을 준비하고 가시면 우리가 시험장에서 딱딱 꽂아놓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 상당히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됩니다. 자,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대제목 폼, 그 다음에 중제목 아이템 설명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런 배치 형식 같은 경우는 부단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부단한 연습이. 자, 그래서 기출문제나 이런 것들, 기존 출제했던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양새를 갖출 수 있도록 부단히 연습을 해줘야 돼요. 부단히. 자, 그래서 학원에서는 이걸 연습하는 반이 모의고사반이죠. 그렇죠? 모의고사반에서 이걸 연습하고 있고, 그리고 모의고사반에서 이걸 주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 100에서 150명 정도가 시험을 한 번에 봅니다. 자, 100에서 150명 정도가 시험을 보면, 자, 한 명당 10페이지씩만 적응다 보면 몇 페이지냐면은 1000페이지에서 1500페이지죠. 교시당. 1000페이지, 1500페이지인데, 자, 이거를 채점관이 채점을 한다.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채점의 시간은 상당히 짧아요. 보고 넘기고 보고 넘기고. 그래서 페이지당 2초를 넘기기 어렵습니다. 네, 2초. 자, 요거는 제가 다른 강의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전부 다 확인을 했던 거고요. 2초를 넘기기 힘들어요. 그렇다 보면 뭐가 중요하냐라고 얘기를 하면 이 아이템에 대한 명확화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폼이 상당히 그 채점관에 중요하다. 왜냐? 디테일하게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식을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채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형식의 중요성을 좀 인지를 하고 부단히 좀 연습을 하시는 게 필요한 사항이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예전 같은 지금도 현재 그렇죠. 전부 다 그 건축기계 설비 같은 경우는 줄줄이 사탕처럼 쓰죠. 줄줄이 사탕을 씁니다. 글만.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처음 시험 봤는데 경험이 참 많으신 분이에요. 많으신 분인데 시험을 봤더니만 40점이 나오죠. 그렇죠. 줄줄 쓰면 채점관이 읽을 수가 없습니다. 채점을 못합니다. 자, 그래서 40점대가 나오는 거고, 요 그레이드, 요렇게 이제 양식만, 안에 내용이 뭐 틀리건 맞건 양식만 잘 갖춰줘도 55점 이상은 나오게 됩니다. 그죠? 거기다가 임팩트 있는 아이템, 임팩트 있는 내용들, 앞에서 얘기했던 저는 임팩트 있는 내용들을 서로 섞어주게 되면 이제 합격권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자,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문제 유형을 잠깐 보겠는데요. 문제 유형이 어떻게 출제가 됐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좀 지우고 들어갈게요. 자, 문제 유형은 114회 이후로 아주 특이한 문제들이 출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명 단답식이죠. 단답식. 자, 이 경향이 언제부터 주로 나왔냐면 114회 2018년도 전반기 시험 문제부터 주로 이 문제 유형들이 출제되기 시작했죠. 그야말로 단답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문제가 뭐였냐면은 자, 당시에 1번 문제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114회 1번 문제가 자,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에서 자,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에서 자, 연간 단위 면적당
단위 면적당 에너지 소요량 평가 대상이 되는 것. 에너지 소요량 평가 대상이 되는 에너지 사용량도 5가지를 써라. 네, 뭐 이거 보고 이제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답은 완전 단답식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단답식. 자,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끝. 10점. 네. 4개 쓰면 8점. 3개 쓰면 6점. 2개 쓰면 4점. 하나 쓰면 2점. 깔끔하죠. 그죠? 네. 이게 나와서 놀랬죠. 사람들이. 그죠? 다 못 풀었죠. 대부분이. 자, 손을 못 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왔죠. 자, 다 안 적겠습니다.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결로 방지 성능 기준 만족이 필요한 부위. 결로 성능. 자, 만족이 필요한 부위 세 곳 적어라. 그죠? 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아픈 기억이죠. 그죠? 아픈 기억이 날 거예요. 외기에 직면한 외기 직면 창호. 자, 그 다음에 출입문. 벽체 접합부. 접합부. 10점. 그죠? 네. 자, 이렇게 문제 출제 최근에도 되고 있죠. 그죠? 얼마 전에는 준공충의 가장 이상적인 폭은 얼마냐? 20mm 10점. 그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단답식 문제가 승패를 가르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 그죠? 기사형 문제죠. 기사 실기형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승패를 가르는 문제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유형 있죠. 계산 문제죠. 자, 계산 문제 있죠. 자, 계산 문제가 우리가 건축계 설비에서 약 30개에서 35개 정도가 이제 다뤄지게 되는데, 자, 물론 저희 모의고사반에서 계산 문제를 다루죠. 그죠? 네. 그리고 계산 문제가 거의 나왔던 계산 문제가 보통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 계산 문제를 맞췄느냐 못 맞추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죠. 왜 그렇죠? 10점짜리면 10점 다 받을 수 있고 아니면 0점이죠. 그죠? 네. 우리가 일반적인 용어 해설 그다음에 서술에서 만점을 주는 페이스는 없습니다. 이런 단답식과 계산 문제만 있어요. 그래서 단답식과 계산 문제를 잡으면 합격권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많이 나오던 개념 문제, 개념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있죠. 이것의 개념은 뭐냐? 그죠? 네, 설명을 안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여러분들이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게 개통도. 개통 작성 문제가 나옵니다. 네. 자, 이 개통 작성 문제는 잘하면 거의 만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개통도 작성 문제는 저 같은 경우는 접근을 했을 경우에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릴 때 이걸 접근을 잘못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개통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시간 안배를 봐서 자기가 정말 우리가 서술 같은 경우 보통 서술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서술에서 자기가 25분, 즉 100분 중에서 4등분하면 25분이죠. 25분 안에 글 자신 있으면 들어가고 아니면 오버될 것 같으면 절대 그리면 안 됩니다. 이거 손 한 번 대기 시작하면 난리가 나죠. 왜냐하면 우리 개통도는 상당히 실제 개통도 복잡해요. 근데 많이 아시는 분이면 알수록 개통도로가 계속 디테일해집니다. 답안지에서. 그러면 시간은 쭉쭉 흘러가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다. 그리고 만약 개통도도 여러분들이 만약 접근을 하고 싶으면 사전에 이 개통도를 간략하게 요약하는 방법을 갖고 들어가야 돼요. 네. 상당히 위험한 문제 중에 하나죠. 개통도. 자, 또 자기가 많이 알면 네, 들어갈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일반 서술식이 나와요. 일명 노가리형. 노가리형. 그죠? 이번 문제에서 노가리형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자, 용어 쪽에서 건축물 유지관리자, 건축물 설비 유지관리로서 일반적인 조건과 전문적인 조건에 대해서 써봐라. 그게 뭐야, 그게? 그죠? 네? 아무 말 대잔치죠. 그죠? 아무 말 대잔치.
자, 아무 말 대잔치를 쓸 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는 만점 페이스가 없습니다. 잘 써야 6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잘 써야. 자, 만점 페이스가 없는데 전부 다 선택을 하게 돼요. 왜? 이건 누구나 쓸 수 있기 때문에. 노가령 문제. 이 노가령 문제에서 만약 이런 노가령 문제가 서술로 나왔다. 그때 엄청나게 빛을 발하는 것이 앞에 나와 있는 그런 폼입니다. 거의 폼이 갖춰졌으면 더 좋은 점수 맞을 수가 있죠. 그렇죠? 답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자, 그리고 자, 에너지 서술식이 나옵니다. 트렌드죠. 에너지 관련 서술식. 자, 이런 관련 문제 답은 다 똑같아요. 자, 에너지학 계획서를 외우고 있고 에너지 계획서의 권장사항과 자, 그다음에 의무사항을 알고 있으면 답을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자, 계획 설계 시 유의사항이라든지 계획 단계라든지 그다음에 자, 우리 얘기했던 설치 공법, 장비, 선정, 배경 이것만 여러분들이 캐치하고 있으면 전부 다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대표적인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을 함에 있어서 공기조화 설비에 대하여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 그죠? 그리고 이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가 뭐예요? 사무실 건축을 하는데 에너지학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뭐냐?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다 똑같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에너지학적으로, 건축적으로, 설비적으로, 에너지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뭐냐? 그러면 답은 다 똑같아요. 저 안에 다 있고 다 풀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답을 못 내요, 잘. 지금. 왜냐하면 이런 새로운 트렌드는 여러분들이 답이 뭘까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답은 어디 여기 있어요? 자,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에너지 관련한 건축물은 모든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 의해서 건물을 설계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안에 답이 다 있다. 안에 내용 다 가면 상당히 쉬운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아까 다 보여드린 거예요. 그 관점에서. 그렇죠? 자, 그리고 7번. 전통 문제. 자, 전통 문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공동현상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그죠? 네? 뭐 서징을 얘기해봐라. 네? 그 다음에 배관 구배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위생설비 쪼닝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그리고 위생계통에서 급수 방식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자, 통기관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그죠? 이런 문제 다 선택합니다. 왜 그래요? 이것만 책에 나오니까. 그죠? 익숙하죠? 네? 몇 번씩 봤으니까. 그죠? 근데 이것만 계속 죽을 창 풀면 불합격이죠. 계속 불합격입니다. 계속. 왜?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건드려야 될 거는 요거죠. 요거하고 그 다음에 단답식 계산식을 갖고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 유형적으로 봤을 때. 자, 문제 유형을 개략적으로 좀 말씀드렸고요. 자, 이번 119회가 얼마 전에 이제 있었는데, 자, 119회 때 이제 출제 경향을 잠깐 보니까 저희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강의 매칭, 그러니까 출제 사항에 대해서 강의 매칭이 얼마큼 되느냐, 그죠? 이제 강의 매칭이라고 하면은 이제 본교재를 하는 정규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각종 시사 특강이라든지 계산 문제 특강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다 합쳐 보니까 1교시에서 이제 열세 문제 중에서 이 본교재하고 이 빨간 책이죠, 이 본교재, 그죠? 이 본교재하고 뭐 시사 특강이나 여러 개 특강 합쳐서 13문제 중에 9문제 정도가 이제 매칭이 됐습니다. 그죠? 9문제 정도 매칭 됐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용어 해설 문제 푸는데 7, 8개 알고 문제 풀면은 사실 합격이에요. 합격이라고요. 자, 그래서 용어 부분에서 매칭해서 우리가 강의 매칭해서 보면 용어에서 13개 중에서 9개를 매칭을 시켰어요. 그죠? 시험 볼 수 있게 해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교시는 자, 여기 1이고요. 1교시고 자, 2교시는 우리가 6문제 나오죠. 6문제 중에서 4문제 매칭시켰어요. 본교재하고 특강에서. 시사 특강에서. 자, 4문제만 선택하면 되잖아요. 다 매칭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3교시는 자, 6문제 중에서 5문제 매칭 들어갔습니다. 5문제. 그죠?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이 3교시 때는 뭘 선택해야 될지 고민을 했었을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교시 때는 자, 4교시는
역시 6개 중에 5개 갖고 왔죠. 그죠? 교재하고 특강에서 합쳐서 6개, 5개 갖고 왔습니다. 자, 시사 특강하고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 빨간 책이 자, 그 적중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이 자체가, 책 자체가. 이 책에서 거의 대부분, 뭐 시사 특강 여기서 몇 개 정도 우리가 협회나 이런 시사지들 있죠. 저 그런 것들 분석해서 제가 좀 낸 것들이 몇 개 나왔었고, 자, 그 외에는 전부 다 본교에서 나왔었는데, 제가 이제 이쪽 트렌드, 건축물 관련 에너지라든지, 그 다음에 단답시간의 계산 문제라든지, 자, 이런 것들에 대한 트렌드를 좀 많이 읽어서 좀 반영을 했습니다. 최근 10개년 이상을 정리를 쭉 했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전통 문제, 그죠? 그러니까 전통 문제에서는 안 나오는 것들은 상당히 지금 가감을 시켜서 교재에서 많이 뺐어요. 그죠? 옛날에 나오던 거, 근데 지금은 나올 필요성이 적은 것들은 가급적 교재에서 많이 뺐고, 현재 트렌드, 자, 우리가 현재 트렌드 어떤 겁니까? 이거예요. 이거, 에너지.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 트렌드에서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최근에는요. 최근에는 이제 실내 공기질이에요. 네? 공기질, 그죠? 공기질과 에너지입니다. 환경과 에너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공기질에서 또 문제가 2문제가 나왔잖아요. 그죠? 미세먼지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뭐 나왔습니까? 저기 나왔죠? 유지기준. 그죠?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 나왔죠. 그죠? 자, 이렇게 문제 트렌드가 이 2가지를 잡지 못하면 허투루 되는 트렌드다. 그러니까 옛날 거 전통적인 문제만 계속 공부를 하면 힘들어지는 시험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서 면밀히 진행을 했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막판 되면 드리는 게 있습니다. 예상 문제 있죠. 예상 문제. 예상 문제라고 해서 드리는 게 있어요. 예상 문제. 예상 문제 유인물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 요번에 예상 문제 유인물에서 전체가 우리가 이제 31문제가 출제되죠. 용어 해설 다 포함해서, 용어랑 서술 다 포함해서. 그 중에서 11문제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예상 문제에서. 유인물에서. 자, 요거는 뭐 상당히 꽤 괜찮은 적중률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11문제만 자기가 예상 문제에서 알고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상당히 맨날 봤던 문제가 나왔다는 느낌이 들게 충분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답안지 체계화 및 차별화 전략 이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것에는 자, 여러분들 이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자, 기숙사 시험은 답이 없는 게임입니다. 답이 없는 게임이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범답안이라고 해서 책을 달달달 외우시는 분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저같이 그냥 시험 보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책을 달달 외운다. 즉, 책이 답이다라고 완전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면 문제 유형이 조금만 틀어줘도 문제 대응이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자, 지금 이 대제목들 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 대제목의 강론으로 드렸던 차별화하고 체계화, 전략, 내용들, 이런 것들을 몸에 체계화, 체화를 시키시고, 자, 각 문제가 나왔을 때 그것을 적절하게 뿌려줄 수 있는 그게 되면 합격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합격이 빨라지고 제가 원하는 단기 합격입니다. 네. 자, 그거를 이제 당부드리고요. 지금의 트렌드는 에너지와 공기질이다 라는 거, 이 트렌드를 잘 잡고 들어가시면 합격이 우리가 전문기술사라고 해서 합격이 뭐 2, 3년 본다, 4, 5년 본다, 자, 이런 개념에서 조금 달라져서 조금 더 단기 합격으로 여러분들이 진행할 수 있다. 단기 합격의 길은 자, 트렌드하고 책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 있는 대제목의 차별화, 전략화, 자, 이런 것들을 잘 숙지해서 그걸 적재적소에 뿌려주는, 어떤 문제에 나오더라도 뿌려줄 수 있는 그런 것, 자,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 건축기계 설비 기술사는 똑같은 문제가 안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똑같은 문제가 있는 책만 보고 파게 되면 여러분들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트렌드가 안 맞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트렌드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각각의 개별 요소들을 잘 조합할 수 있는 능력, 자, 그게 여러분들의 합격 지름길이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